자, 226페이지부터요. 54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26페이지 17번 기어 제도에서 피치원 나타내는 선에 속하는 것은 피치원을 나타낼 때는 가는 1점 쇄선을 사용합니다. 가는 1점 쇄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가는 실선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여기에 씁니다. 치수선, 치수보조선, 지시선, 배전 단면선, 공차, 문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치수선을 사용합니다. 단 보이는 물체면이 만나는 윤곽을 나타낸 외형선은 굵은 실선을 사용합니다. 제도 도면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척도는 3:1입니다. 이거는 배척이고요. 1:3, 축척일 때는 1:3인데 요 3하고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제도 용지 중 기본이 되는 용지는 A4입니다. 이 A4의 2배가 되는 것이 여기에서는 요 나죠. 요거는 A3가 되고요. 또 요것의 2배가 되는 다는 A2가 됩니다. 또 요것의 2배가 되는 라는 A1이 됩니다. 이렇게 제도 기본 용지는 A4입니다. 그래서 요게 2배씩 되면은 A3, A2, A1, A0로 이렇게 갑니다. 21번 물체 단면 표시를 위해 단면에 흐리게 칠하는 것을 우리 스머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긋는 요것은 널링이라고 하고, 그럼 한쪽으로 이렇게 45도를 긋는 것을 해칭이라고 합니다. 도강 뼈대 제조할 때는 립으로 두께 차 있는 곳에 크랙 예방을 합니다. 이 립이 가공 방법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23번 물체 수평면과 수직면 일부 모양만을 도시해도 충분할 때 주로 나타내는 투상도는 물체 수평면과 수직면 일부 모양을 도시해도 충분할 때 나타내는 부분 투상도입니다. 부분 투상도. 자, 여기서 회전 단면도는 절단한 곳의 앞뒤를 끊어서 표시하거나 절단선 연장선에 그리거나 절단한 곳에 겹쳐서 가는 실선으로 그리는데 요거는 핸들이나 바퀴의 암 등을 이렇게 회전 단면도로 그립니다. 계단 투상도 평행한 2개 이상의 평면에서 절단 단면도 필요한 부분만 합성시켜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접 헤리컬 기어 주 투영도를 단면으로 입줄 방향으로 표시할 때 적합한 것은 입줄 방향 표시는 요 헤리컬 기어일 때 가는 실선 3개로 표시합니다. 자, 내접 헤리컬 기어와 원 기어 입줄 표시는 단면 표시할 때 가는 3개 실선으로 그립니다. 스파이럴 베벨 기어와 하이포드 기어는 한 개의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하는 요건 이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여러분 알아주세요. 도면 지시선 46, 파이 21대 지름은 요거 20mm고 요 구멍이 46개를 표시합니다. 27번 도면 표면 기호에서 가공법을 나타내는 기호 중 M은 밀린 가공입니다. 그죠? 여기에 또 L은 선반이 되고 D는 드릴이고 M은 밀림입니다. 그런데 리머는 끝 마무리 가공이기 때문에 피니쉬 리머입니다. F를 하나 붙여줘야 되고 G는 그라인딩 연삭입니다. SPBF는 버프 다듬질이고요. FS는 스크레이퍼인데 끝 마무리이기 때문에 F를 하나 붙여주고 요거는 호닝 가공은 GH입니다. FF는 피니쉬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피니쉬를 하나 더 붙여주고요. C는 주조 캐스팅입니다. 자, 22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9번 전기로의 산화제 첨가할 때 나타나는 강력 반응 중 가장 먼저 제거되는 원소는 뭐냐 하면은 주소입니다.
이제 전로와 조금 다릅니다. 전기로에서의 산화제 반응 순서, 화는 산화 다 있습니다. 산화제 반응 순서는 SiMn 크롬 PC입니다. 왜 여기에 정지로에 고철을 쓸 때는 그 특수관 같은 데는 크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로는 CSIMNPS잖아요. 그죠? 물론 전로나 전기로 공이다.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은 SI가 맞는데 전기로에서는 망간, 그 다음에 크롬, 인, 탄소입니다. 여기서 황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황은 나중에 환원기에 산소한테 반응됩니다. 그 점이 전로와 조금 다릅니다. 전기로서의 산화제 반응 순서, 자, 이렇게 되고요. Si2이온은 SiO2 그렇게 되고, MnO는 MnO, ECr3호가 Cr2O3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EP 플러스 5O 해가지고 P2O5고, 다섯 번째는 CO 반응의 CO가 됩니다. 31번 전로법에서 탈인 반응 잘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 아닌 것은 강력 온도가 낮아야 된다. 하여튼 전로법이나 어디든지 이는 탈인을 하려면 강력 온도가 낮아야 됩니다. 강제 연기도는 탈환과 마찬가지로 높아야 됩니다. 슬래그 산화량이 높아야만 P2O5가 됩니다. 슬래그 유동성이 좋을 때입니다. 강력 온도가 낮을 때 탈인이 촉진됩니다. 33번 조괴 중에서도 하주법 특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동시에 이건 아래에서 하기 때문에 큰 건 아닙니다. 소염관계 여러 개 주입할 수 있습니다. 소염관계를 여러 개 주입하기 때문에 주입시간 단축 가능합니다. 자, 용광이 조용하게 상승하므로 이게 밑에서 하니까 용광이 조용하게 상승합니다. 관계 표면이 아름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역 내 용광면 관찰이 위에서 보면 쉽습니다. 이게 또 크지도 않으니까 주입 속도, 탈산 조정이 용이합니다. 이런 것 등등은 실기로도 얼마든 시험 칠 수 있습니다. 용광온도 낮아도 주입이 쉽고 한 번에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건 안 돼. 용광온도 낮으면 위로 잘 안 올라갑니다. 용광온도 높아야 하고 한 번에 제품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작은 걸 여러 개를 해가 하니까. 여기 3번이라는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 탁 보고 바로 한 번만에 되는 걸 말합니다. 35번 연기성 내화물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백운석, 즉 돌로마이트지요. CaMg, CO3-2 질입니다. 여기서 규석질, 납질, 샤모트질은 전부 다 뭐냐면은 산성입니다. 염기성은 마그네시아, 크롬 마그네시아, 석회질 내화물 등이 이외에도 있습니다. 229페이지 37번 제강조업에서 산화제로 적용하는 철광석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산화제, 인황이 적은 적철광이 우세입니다. 적철광은 다행히 인황이 적은 적철광을 우수합니다. 적철광은 Fe2O3고 영어로는 헤머타이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수분 함량이 적은 자철광, 적철광이 또 우수합니다. 수분 함량이 적은 것 자철광, 적철광이 우수합니다. 수분 함량이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규소 함량이 약 30% 이상이면 좋다 하는데 요거는 아닙니다. 제철용 광석 크기는 대략 10 내지 15mm가 적당하다. 자, 제강조업에 쓰이는 산화제는요, 철광석 대신 소결광, 그러니까 산화제를 말합니다. 소결광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iO2 10% 이하 함유하여야 합니다. 요 위에 그래서 틀렸습니다. SiO2가 그 산성 성분이 너무 높으면 안 됩니다. SiO2가 10% 이하 함유하여야 하며 입도는 여기서는 10 내지 15mm라고 하는데 요 안에 들어가죠. 10 내지 50mm가 적당합니다.
39번 용광이 주형에 주입될 때 관계 평균 품위보다 이상 부분의 성분 품위가 높은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관계 평균 품위보다 이상 부분의 성분 품위가 높은 부분을 우리는 정편석이라고 합니다. 부편석은 뭐냐, 먼저 응고한 부분 편석도가 큰 것이고 정편석은 늦게 응고한 부분의 편석도가 큰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걸 우리는 편석이라고 합니다. 자, 편석 원소는 황, 인, 시, 그러니까 CS와 인이 편석이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황과 인이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자, 림드강, 그래서 여기 편석은 황과 인, 그 다음에 탄소, 망간, 에사의 순서입니다. 이것도 좀 직구전 사람들이 이 순서를 NCS 실기시험할 때 적으라 할 수도 있겠죠. 자, 림드강은 뭐냐면 바깥은 부편석입니다. 중앙부는 정편석을 형성합니다. 킬드강은 아래는 부편석이고 상반은 정편석 형성합니다. 단 진정강 편석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도 방지책, 뭐냐면은 편석 성분을 줄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편석 성분 두부로 적당한 중량을 줄여야 됩니다. 이게 이제 편석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고속 연주할 때 나타나는 현상, 계제물. 그러니까 너무 고속으로 빨리 연주하면 계제물 부상분리 시간이 부족합니다. 계제물 혼입 발생하고 응고시간 부족으로 응고층이 얇아집니다. 인발 도중 균열 발생하여 여러 고속 연주할 때는 당연히 브레이크아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브레이크아웃이 등등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주형에서 1차 주형할 때 그게 뭐냐면은 소착, 융착이 방지했을 때도 인발할 때 터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격한 응고로 인해 중심부의 편석 심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속 연주할 때는 특히 여기에 편석도 심화할 수 있고 브레이크아웃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0페이지입니다. 41번 진공탈가스 노외 정연을 우리 2차 정연이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효과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런데 HNO 등의 가스 성분을 제거합니다. 비금속 계제물을 감소합니다. 온도 및 성분을 균일합니다. 기계적 성질을 장사합니다. 다 맞는데 특히 진공탈가스하면 HNO 등 이걸 이제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줄이고 이 가스 성분을 줄입니다. 그 다음에 성분 균일화 합니다. 자, 43번 재발생의 요인 중 불완전한 상태에 속하는 것은 권한 없이 행한 조작일 때 발생하는데 이거는 불완전한 권한 없이 행한 조작일 때 발생합니다. 불량한 정리정돈에서 발생하는 이거는 불완전한 상태에 속합니다. 안전장치 고장내거나 기능 제거할 때 발생한다. 그 다음에 보호구 미착용 위험한 장소에 작업할 때 발생한다. 이거는 불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45번 표면 결함 중 이중 표피 결함 방지법이 아닌 것은입니다. 오목정반을 사용합니다. 오목정반. 저속 주입, 주형 커브를 사용한다. 요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주형 내부에 도료를 사용한다. 그러면 스플래시가 없어지겠지요. 스플래시 캔 사용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중 표피는 어떨 때 생겼냐? 이제 스플래시로 발생한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킬드강 제조 시 과도한 압탕 설정할 때, 린드강에서는 당면이 일시 저할 때
관계 파단될 때 정반 사고가 생길 때 발생합니다. 스플래시 캔 설치하고 적정 앞탕 및 요철 정반 사용하고 적정 탈산 주입 속도를 유지해줘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속 주입한다고 일 생기거나 주행 커브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요 45번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실기 필답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여러가지 대책이나 이런 걸 잘 알아주시고요. 조금 까다로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23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7번 제강조업 공정에서 합금철로 사용되는 망간 투입량 산출식입니다. 망간 투입량 산출식은 철에서 마이너스 망간 중에서 Mn 함유량 요거 곱하기 망간 실수율 분의 전장입량 곱하기 철강 실수율 곱하기 목표 함량 마이너스 종점 함량.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사실 이거 이제 한 번에 여러분 당장 식을 외우기는 힘들 겁니다. 요런 문제가 나오면 이 식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조금 약간 염려가 됩니다만은 식은 요렇게 됩니다. 49번 외근남 참 망가는 말이죠. 물론 이제 제강할 때 조금 조정은 필요하지만 망가는 그 대신 탈산, 탈황 이런 것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합금강 원소로도 이게 충분히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이제 망간 투입량을 잘 산출해 줘야 됩니다. 49번 전기로 제강해서 천장연화의 품질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일어났습니다. 내화도 높을 것 맞습니다. 천장연화가 내화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벽돌이 아니고 내화물을 깨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시멘트식으로 발라놓은 겁니다. 부정형 내화물이라고 합니다. 그걸 연화시 점성이 높고 내 스폴링성이 우수할 것 맞죠? 하중 연화점이 낮으면 안 되고 높아야 됩니다. 이거는 어디든지 다 공통점이니까 이거는 실기시험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번 순산소 상치전로 출현할 때 발생하는 그 LDG 전로가스를 LDG라고 합니다. 파인엑스 가스는 뭐냐면 FOX가 됩니다. 파인엑스 가스는 FOX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가스를 다 한다고 이제 파인엑스 가스는 FX고 고로가스는 우리 뭐라고 그랬지요? BFG, 코크스로 가스는 COG, 젤로가스는 LDG입니다. 요것도 말 4가지 기호를 적으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LDG 회수를 위해 사용하는 비연소식 배기가스 처리 설비로 후드 뚜껑으로 노구 밀폐하는 방식은 OG 시스템에 의한 폐가스 처리 설비입니다. 요거 맞아요. 비연소식 OG 설비는 스커트가 전로 노구와 후드 밀폐하는데 치마처럼 단 IC일 때는 전로 노구와 노구 상부 스커트를 개방해서 전로 상황을 확인하고 이렇게 합니다. 단 IC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 폐가스가 그렇게 안 많을 때입니다. 53번 규소의 약 17배, 망간의 약 90배 정도까지 탈산이 가능한 금속 원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자, 그리고 여기에 59강 수업을 마치기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이죠. 54강 수업을 마친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반응식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그거 넘어갔습니다. 제가 쭉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어디냐 한번 봅시다. 쭉 올라가겠습니다. 제법 많이 올라가야 되네요. 아이고, 많이 올라가야 되구나. 자, 죄송합니다. 이걸 그때 설명이 조금 불충분했어요, 제가. 여기 몇 페이지냐면은, 여러분, 자, 221페이지를 한번 펴주세요.
221페이지. 자, 221페이지 폈습니까? 그때 칼링법 할 때, 식이 여기에 조금 잘못돼서 수정했는데, 또 수정을 또 좀 부족하게 했어요. 뭐냐면은, 산화칼슘유로 레이들에서 탈황 적용하는 방법인데, 탈황 반응식은 EFS 플러스 ECAO. 그래서 ECAS 플러스 EFEO입니다. 그때 아마 O를 이야기 안 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자, 시간 조금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221페이지 칼링법의 이 화학식, 요걸 조금 요렇게 반응식을 좀 고쳐주세요. EFS 플러스 ECAO, ECAS 플러스 EFEO. 자, 여러분,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만은, 좀 매끄럽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더 사과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54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